이제 로마노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노가 언급한 부분들 대략적으로 그냥 요약해서 보자면은 디아스, 누네스 이번 여름 이적 가능성 높다. 그리고 여름에 매우 바쁠 것으로 예상. 레프트백, 센터백, 공격수, 미드필더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음. 세 번째로는 이삭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리버풀. 대부분들은 예상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아닐까 싶어요. 디아스도 계속해서 바르셀로나 관심 얘기도 나오고 사우디라는 얘기도 나오고 다른 누네스도 계속해서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조타는 언급되고 있진 않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포워드 라인에서 그렇게 안정감을 갖고 있는 선수는 없다고 봐요. 그냥 각포 정도밖에 없어요. 살라는 자유계약이든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으니까 각포 빼고는 지금 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삭이잖아요. 이삭에 대한 생각 저는 여전히 확고하긴 합니다. 리버풀이 이삭을 데려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데려오는 것은 다른데 아무리 100번 1000번 어떻게든 생각해보려 해도 이삭을 데려올까는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토대로 조금 가볍게 하나 보자면은 이삭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리버풀. 이삭은 그냥 2천억은 가볍게 생각해야 합니다. 2천억이라는 숫자를 지불한다는 것은 게임 체인저라는 판단을 한다는 것인데 과연 리버풀이 이삭을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을까? 이 점이 가장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 정도 금액을 누르려면은 무조건 게임 체인저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리버풀이 진짜 이삭한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저는 있어요. 알리송, 반다이크 이 선수만큼의 느낌을 과연 받았을까? 와,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앞으로 다른 포지션에 대한 걱정도 있을 텐데 정말 9번에 이 정도로 목맬 만큼의 상황인가? 계속 의구심이 있어요. 1000억에 차라리 다른 선수를 찾을 수도 있지 않냐. 타리그에서 찾으면 되지 않나. 타리그에서 찾는다면은 1000억이라는 값이 전혀 낮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다가 거기다가 이삭이라서 2000억이에요. 2000억 충분히 다른 팀에서도 저는 찾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와, 이 효율값이 나올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좀 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한다면은 아무리 이삭이 로마노 관련 얘기하든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관심은 관심이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라는 생각은 좀 없긴 해요. 여전히 카이세도랑 이삭은 저는 달라요. 6번은 사실 그 당시에 매물도 없었고 엄청 중요했거든요. 아예 없었으니까. 리버풀은 6번이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내 돈 아니니까 우선 시원하게 볼게 이런 생각이 합당할 만큼 중요 포지션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지금 리버풀은 9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활용하겠냐에 대한 판단이지만 그 당시에 6번에게 급했던 거랑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만약에 리버풀이 누네스랑 조타를 먼저 판매해버렸어요. 9번이 없어. 그렇다면은 이삭한테 2000억도 넘게 눌러야 돼요. 없으니까 정말 어려운 판단 같습니다. 9번은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업어올지를 명확하게 저도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시장 상황을 봤을 때 9번에서 메리트 가질 자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툴적인 것을 감안하든 무엇을 감안하든지 간에 이 게임 체인저라는 판단을 할 만큼 잘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정말 어려운 판단 같아요. 따라서 리버풀이 2000억을 한 포지션에 쓰는 게 효율적일까? 아니면 1000억 플러스 1000억 이렇게 두 포지션에 힘쓰는 게 더 좋을까? 하면 사실 두 포지션이 맞거든요. 1000억이라는 값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적어 보여도 유럽 전역으로 넓혔을 때 좋은 선수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2000억 한 포지션에 해서 완성시킬래 뭐 할래 하면은 아무리 봐도 이삭 데려온다는 거는 살라를 날린다는 거랑 거의 직결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삭 데려온 다음에 살라까지 남긴다? 어차피 살라는 몇 년 뒤에 바로 떠날 텐데 그럼 그 자리는 또 어떻게 금액을 누를래? 고민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이삭 관련해서는 여전히 진짜 하나도 믿지 않고 있고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왜 돌고 돌아서 머리 아파지냐면은 리버풀이 다시 좌윙을 볼 거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마르무시랑 헤비찬 알린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있어요. 만약에 디아스를 지금 판다고 하잖아요. 다음 이적 시장에서. 저는 좀 솔직히 말하면 좀 놀라워요. 이건 보드진 미스가 맞다고 봐요. 제가 마르무시 나오고 했을 때도 리버풀이 당장 업을 수 없는 이유는 좌윙에 대한 그림은 여전히 디아스를 재계약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언급을 안 했거든요. 좌윙하고 세컨톱을 대놓고 뛸 수 있는 마르무시가 있음에도 리버풀이 누르진 않을 것 같다. 이제 와서 만약에 좌윙을 갖다 팔겠다고 하는 순간부터는 이건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지를 정말 궁금합니다. 루디를 어느 정도까지 평가하고 있을지를. 아니에요. 디아스를 팔 거라고 생각했으면 겨울에 누를 수 있어요. 원래 그런 방식들을 많이 했어요. 리버풀은. 사실 사디오만 해도 뭐 내부적으로는 매각이 확실히 나온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루이스 디아스 당시에 데려올 때도 데려오게 되면서 좌윙은 3명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사디오만에 나가겠구나 라고 대부분들 예측을 해버렸던 거죠. 그때 당시에도 살라랑 마네가 재계약 이슈가 있었는데 루이스 디아스를 겨울에 갑자기 데려왔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어. 그러면서 좌윙이 3명 됐어요. 조타도 당시에는 좌윙 뛰었고 루이스 디아스 마네까지 돼버리면서 와 이거 어떻게 될까? 마네 나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내부적으로 좌윙을 한 명을 팔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다면은 사실 겨울에 눌렀더라도 전혀 이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여름에 루디를 다시 판매하겠다? 그래서 여러모로 리버풀이 좌윙까지 건드릴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루이스 디아스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약간씩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걸 루디도 누르고 샘포도 누르고 다 누를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은 9번 자리에서 일정 값에 대한 선수를 데려온다. 우선은 10번 퀄리티를 높이는 편이 더 낫지 않나 싶음. 차라리 9번이 리그 20골을 꼭 넣지 않아도 괜찮음. 어차피 분산시키면 되는 건데 9번에 투자할 돈을 10번 퀄리티로 높여서 주면 됩니다. 소보슬라이도 결국 아쉽다는 얘기 나오는 이유는 공격 포인트 엘리트 10번 퀄리티 하프 스페이스 스페셜리스트라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번에 대한 퀄리티를 더 이해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그런 그림은 있어요. 윙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10번 퀄리티를 높이면 살릴 수 있거든요. 캐릭해즈 온 다음에 그냥 10번 퀄리티 높이면은 전 지금 스쿼드로도 바로 또 다시 우승 도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리버풀이 애매하다 싶으면은 저는 모험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험을. 어차피 우윙도 데려와야 되고 레프트백은 100% 데려와야 되고 지금 센터백도 하나 업어와야 되는 상황에서 9번까지 영입하고 뭔가를 바꾸려는 거는 좀 과한 욕심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저는 이미 레프트백 보강 그리고 라이트 윙 살라 대체자 이거 보강 당연히 필요하죠. 센터백 보강 이 세 가지는 100%로 해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9번까지 데려오면서 좌윙도 바꾸겠다? 이걸 어떻게 한 시즌에 다 할지 모르겠음. 저는 진짜 한 시즌에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레프트백 데려오고 그 다음에 10번 퀄리티 보강하고 센터백 보강해. 그 다음에 살라 재계약해. 우선 해. 반다이크도 해. 그리고 아놀드까지 그냥 다 해. 이러면 9번에 대한 고민은 물론 있겠지만 10번 퀄리티 선수의 활약상에 따라 완전 시즌은 달라질 거예요. 이것만 해도 저는 도전할 만하다 보거든요. 9번을 바꿔야 되는 건 알겠는데 만약에 재계약 다 한 다음에 이 세 자리 보강해도 저는 만족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10번 퀄리티라는 게 그냥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1000억 지를 거면은 10번에 질러라. 저는 만족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어차피 살라를 이번 시즌에 보내면은 그 라이트 윙에서 대체자를 못 데려올 확률이 더 높은데 만약에 데려올 거라면은 살라 날리고 라이트 윙 데려오고 저기서 그냥 바꾸면 돼요. 그냥 여기 플러스 뭐 라이트 윙하고 살라 재계약 안 한다. 그것도 될 수는 있겠죠. 여러 방안 중에는 9번까지 하고 뭐 또 하고 레프트백 받고 뭐 받고 이거 다 될까? 난 모르겠어요. 이거 9번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다 바꿀 수가 있나? 그래서 이런 거를 애매하다. 아까 말한 10번 퀄리티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면은 캐릭해지 데려오고 쿠냐 데려오고 센터백 데려오기 이거면은 만족할 수 있어요. 반다이크 뭐 그 다음에 살라도 데려와야겠죠. 뭐 아놀드 뭐 이렇게 재계약 다 하고 5월 살라 자리 다른 선수로 대체. 아놀드는 절대 살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쿠두스 넣고 라이트 윙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해도 만족은 해요. 전 가격대도 나쁜 것도 아니고 쿠냐를 고평가라고 하기에는 이번 시즌 그냥 모든 스탯 경기 영향력 대놓고 안필드에서 보여준 영향력도 이건 말 안 되긴 해요.
인성에 대한 값을 만약에 슬롯이 어떻게 해줄 수 있다 하면은 쿠냐만한 건 없다. 이제 케르케즈 뺨때기 때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사과를 해야겠죠. 오면은 케르케즈랑 포옹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과하고 둘이 퍼포먼스적으로 조금은 보여주고 그런 거 마음 푸는 것까지 소주 한 잔 터는 것까지 보여줘야만 영입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쿠냐라는 옵션이 좌잉에다가 이 샘포까지도 다 소화할 수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긴 합니다. 둘이 소주 한 잔 해야 돼. 이거 종로에서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해야 돼요. 안 하면 이거 못 푼다.